지금 매수하면 5년 뒤 후회할까? 판단 기준은 단 하나. 어제 카페에서 우연히 옆자리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두 분이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한 분이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5년 전 그때 샀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된다고. 그때는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싸게 느껴진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다른 분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반대로 5년 전에 샀는데 지금 후회한다고. 그때 왜 그렇게 급하게 샀는지 모르겠다고. 5년이 지난 지금도 가격이 제자리라 속이 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고민을 했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한 두 사람.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중년 세대는 평생을 부동산 타이밍과 씨름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사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이 가격이 적정한가, 더 오를까 떨어질까, 이런 고민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린 후에는 항상 후회했습니다. 샀으면 왜 샀나 후회하고 안 샀으면 왜 안 샀나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수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기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대학 선배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은 10년 전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지금 사면 손해본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떨어질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선배님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가격이 맞는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배님은 한 가지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실거주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실제로 살 집이 필요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녀야 했고 출퇴근이 편한 곳이어야 했으며 부모님을 모시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무엇보다 50대가 되어 마지막으로 이사할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도 주변에서 말려도 실거주 목적으로 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선배님은 전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처음 몇 년은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속상하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 봐라 하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편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퇴근이 편했고 자녀 학교도 가까웠으며 이웃도 좋았고 생활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5년쯤 지나자 가격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당시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은 말씀하십니다. 가격이 오른 것은 보너스일 뿐이라고. 설령 가격이 안 올랐어도 후회하지 않았을 거라고. 왜냐하면 10년간 편하게 잘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산 집은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그 집에서 살면서 가치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편한 출퇴근, 좋은 학군, 쾌적한 환경, 이런 것들이 매일 주는 만족감은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반면 투자 목적으로 산 집은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계속 후회합니다. 왜 샀을까? 돈을 묶어놨을까? 다른 데 투자했을 걸 하는 후회가 끊이지 않습니다. 목동에 사는 제 친구는 정반대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은 5년 전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실제로 살 집도 아니었고 필요해서도 아니었으며 순전히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로 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이 지역이 개발된다고 했고 유튜버가 대박 난다고 했으며 주변 사람들도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고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가격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약속했던 개발은 지연되었고 호재는 실현되지 않았으며 시장도 예상과 달리 움직였습니다. 친구는 매일 후회합니다. 왜 샀을까? 돈을 다른 데 투자했으면 좋았을 텐데 5년간 자금이 묶여서 기회를 놓쳤다며 속상해합니다. 더 큰 문제는 스트레스입니다. 매일 시세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합니다. 조금 오르면 기뻐하고 조금 떨어지면 불안해하며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친구는 말합니다. 차라리 안 샀으면 좋았을 거라고. 투자 목적으로 산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투자 목적의 매수는 항상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투자는 예측에 의존합니다. 가격이 오를 거라는 예측, 개발이 될 거라는 예측, 수요가 늘 거라는 예측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측은 자주 틀립니다. 시장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정책은 갑자기 바뀌며 경제 상황은 변합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으로 샀다가 실패하면 그 후에는 오래갑니다. 강남에 사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65세에 은퇴하면서 마지막 집을 샀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65세에 무슨 집을 사느냐고, 전세로 살면 되지 않느냐고, 돈을 묶어두면 아깝지 않느냐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살 집이 필요했습니다. 병원이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편한 곳, 관리가 쉬운 작은 평수, 이웃이 좋은 단지, 이런 조건을 갖춘 집이었습니다. 투자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를지 떨어질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이면 충분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는 매우 만족하고 계십니다. 가격은 조금 올랐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편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산책하기 좋고 병원 가기 편하고 장보기 쉽고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며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삽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언제 사든 후회하지 않는다고, 매일 그 가치를 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준실은 나이가 들수록 실거주 가치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투자 수익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늘려야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경제적 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50, 60이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이제는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투자 수익보다 삶의 질이, 자산 증식보다 일상의 행복이, 미래 대비보다 현재 만족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분당에 사는 한 할머니는 70세에 집을 샀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놀랐습니다. 70세에 무슨 집을 사느냐고, 전세로 살다가 요양원 가면 되지 않느냐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도 아닌데 왜 돈을 쓰느냐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전세는 2년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70이 넘어서 이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도 걱정되고 집주인 눈치도 보기 싫고 무엇보다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투자 가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75세가 되었습니다. 가격은 조금 올랐지만 할머니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5년간 이사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다는 것, 전세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지냈다는 것, 내 집이라는 안정감 속에서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70에 산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만약 안 샀더라면 5년간 이사를 두세 번 했어야 했을 거라고. 그 고생을 생각하면 집값이 안 오른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수하면 5년 뒤 후회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투자 목적이라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는 매일 가치를 누리지만 투자는 결과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용인에 사는 한 부부는 최근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가격이 적당한가, 더 떨어질까, 오를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집을 사려고 하는가, 투자 목적인가, 실거주 목적인가 하고 말입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실거주였습니다. 지금 사는 전세 계약이 곧 끝나는데 재계약이 어려웠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마침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위치도 좋고 평수도 적당했고 앞으로 10년, 20년 살기에 딱 맞는 집이었습니다. 부부는 결정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시장이 어떻게 되든 우리에게 필요한 집이니까 사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샀습니다. 지금 석 달이 지났는데 부부는 매우 만족합니다. 가격 변동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편하게 산다는 것, 출퇴근이 편해졌다는 것, 생활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말합니다. 5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실거주 목적으로 샀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반대로 투자 목적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불확실성이 큽니다. 금리도 높고 경기도 불안하고 정책도 자주 바뀝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목적으로 사면 리스크가 큽니다. 5년 후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이라면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강남에 사는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실거주는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목표이지만 실거주는 편하게 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거주라면 언제 사든 큰 차이가 없지만 투자라면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집을 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거주입니까? 투자입니까? 만약 실거주라면 지금 사도 괜찮습니다.
5년 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5년간 편하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5년 후 후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실거주냐 투자냐입니다. 이것만 명확히 하면 결정은 쉬워집니다. 실거주라면 필요할 때 사면 되고 투자라면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실거주라면 가격보다 편의성이 중요하고 투자라면 가격이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투자보다 실거주에 집중하십시오. 젊었을 때는 투자도 좋지만 나이가 들면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투자 수익을 쫓다가 삶의 질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자산 증식보다 행복한 일상이 미래 대비보다 현재 만족이 더 소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실거주냐 투자냐 이 하나의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